아이고, 지난주에 동네 노인 모임 첫날이라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웬걸? 첫날부터 사람한테 정이 확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 처음엔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어. 다들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말이야. 근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점퍼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고 바지는 몇 년은 입은 듯한 느른한 추리닝이야. 뭐 옷이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편하게 입고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옷차림 그대로 성격도 더러웠다는 거야. 처음부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식사할 때도 남들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고 혼자서 투덜대기 바쁘더라고.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드는지 요즘. 노인 모임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진짜 듣기 거북하더라. 심지어 종업원이 물을 따르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컵만 툭 내밀더라고. 그때 딱 깨달았어. 옷차림이 대충인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싶었어.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의도 바르고 주변도 배려하는 모습이더라고. 반면 자기 옷 하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을 볼 때 옷차림부터 유심히 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남을 대하는 태도랑 다를 리가 없더라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나요? 혹시 겉모습에 속아서 나중에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사람의 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드러납니다. 단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살펴봐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의 이것만 보면 성격, 생활 습관, 심리 상태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간파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을 알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속을 일이 줄어들 겁니다. 1점. 입은 옷을 보면 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입는 옷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요소가 됩니다. 옷차림은 사회적 환경과 개성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식이며 무의식적으로도 본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은 대체로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셔츠에 주름이 없이 잘 다려져 있고 색상이 조화롭게 맞춰진 옷을 입으며 신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심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단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며 이러한 태도는 업무나 대인관계에서도 꼼꼼한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헐렁한 후드티나 티셔츠, 낡은 청바지, 편안한 운동화를 자주 착용하는 경우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즉흥적인 면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우선시하며 복장보다는 행동과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와 트렌드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강조된 옷을 입거나 시즌마다 옷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고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타일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옷을 선택하는 기준이 브랜드와 스타일보다는 실용성과 편안함에 있다면 경쟁심이 크기보다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고하며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시즌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새로운 자극을 즐기며 유행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색깔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두운 색상을 자주 입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밝은 색이나 화려한 패턴의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정이나 네이비처럼 단정한 색상을 선호하는 경우 안정감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빨강이나 노랑처럼 강렬한 색상을 자주 입는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활발한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큽니다. 결국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입는 옷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점, 손을 보면 본 모습이 보입니다. 손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이며 생활 습관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손의 모양과 상태, 움직임과 제스처 등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많다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으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이 건조하고 주름이 많다면 바쁜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피부가 부드럽고 관리가 잘 된 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섬세한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톱의 상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손톱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된 사람들은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손톱이 부러지거나 지저분한 경우 자기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일아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성향을 반영하는 요소가 됩니다. 말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테이블 아래에 감추는 경우 소극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으며 낯선 상황에서 경계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수하는 방식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손을 단단히 쥐고 강하게 악수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뛰어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없거나 느슨하게 잡는 사람들은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강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너무 약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낯을 가리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의 움직임과 습관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은 말보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보여주며 신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흔적과 경험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눈부터 봐라. 본 모습이 보인다. 라는 문장은 사람의 첫인상과 본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눈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보다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점. 눈은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눈이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체 부위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감정을 감출 수도 있지만 눈빛만큼은 쉽게 숨길 수 없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이 눈을 통해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를 짓고 있더라도 눈이 슬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은 거칠어도 눈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성격과 가치관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2점, 첫인상과 눈빛의 중요성. 첫인상은 짧은 순간에 결정되며 이는 상대방의 태도, 외모, 말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빛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지원자의 눈을 보는 이유도 그 사람의 자신감과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눈빛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처럼 상대방의 눈빛에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면서 사람들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3점, 문화적 차이와 눈맞춤의 의미.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눈맞춤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신감과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른이나 상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눈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눈빛을 읽을 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4점, 거짓을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눈빛. 사람은 말을 통해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눈빛을 조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눈을 피하거나 깜빡이는 횟수가 증가하며 시선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동안 눈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말을 할 때와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보다 눈빛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점, 눈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통해 본 모습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살펴라.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눈이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빛의 초점을 확인하라. 초점이 분산된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과 표정을 함께 읽어라. 눈과 입이 일치하는 감정을 보일 때 그 감정은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맞춤의 지속 시간. 적절한 눈맞춤은 신뢰감을 주지만 너무 길면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을 피하는 이유를 분석하라.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인지 거짓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6점, 현대 사회에서의 눈빛의 역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면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이모티콘으로는 눈빛을 통한 감정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만남이 줄어들수록 눈빛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입 대신 눈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이 가려진 상황에서도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7점, 눈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 결국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면 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외모나 말투는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눈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만나면 눈부터 봐라. 본 모습이 보인다. 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